아, 녹화 틀었어요. 안 틀어도 되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이게 내가 니네 이름 못 외우는 게 내 잘못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카톡 부사랑 여러분, 양심적으로 좀 카톡 부사를 해놓자고요. 알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아, 이쯤 얘기할게. 아, 또 분위기 안 좋네. 오케이. 오늘 뭐, 씨발, 뭔가 안 돼, 이거. 자, 봅시다. 시작합시다. 자, 일단 서사 장르는요. 앞부분 인사벨 세팅 잡으시고. 자, 봐. 이 희곡 시나리오 장르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텍스트가 장면화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킬러 포인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유의해 주시면 되고, 일단 반성 하나 할게요, 제가. 뭐냐면, 아니, 봐봐. 나 감히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제가 막, 뭐, 사교육 강사를 비판한다고 뭐, 건방질 것 같죠? 아니요. 병신이니까 병신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감히 이런 분들을, 저는 문학작품 비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어디, 뭐, 내가 감히 문학작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합니까? 그러니까 가끔씩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내신 해설지들 보면 진짜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 뭐, 이 작품 이런 한계가 있다, 저런 한계가 있다, 그래. 그 약간 정신나간 해석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그런 해설이나 그런 평가를 할 만한 깜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는. 작품 하나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정도면 최소한 박사급이고요. 박사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쉽지 않아. 물론 이제 뭐 박사 그냥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해. 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한 46% 정도 복사해서 이렇게 박사학위 따시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제가 아는 상식적인 박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감히 저도 평생에 내가 박사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작품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평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여러분이 실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틀보다는 약간 제가 욕먹기 싫어서 약간 흘리듯이 얘기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냥 욕 먹을게요. 욕 먹고 내가 정확하게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틀을 드릴게요. 독서 구조답듯이.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 습관 들여놓는 게 실전 가서 훨씬 도움될 거야. 이제 국어는 특히 재수생들은 딱 틀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재수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유신학원 본점이야. 그 친구들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1, 2등급 수렴했어, 이미. 너무 참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위기가 찾아온 거야. 거기는 애들의 70%가 죄다 문제가 있어. 재수생들의 70%가. 체력적인 문제, 동성 간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뭐 가족 문제도 있고요. 진로 문제도 있고요. 오만 잡다한 문제가 다 터지기 시작을 해요. 당연합니다. 극한의 시기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최대한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학에서의 문제가 보이고 선택 과목에서의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커리큘럼 중심이 독서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문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감히 작품을 비평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뭔가 틀에 집어넣고 이 가타부타 얘기하기에 조심스러웠던 건데,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대학 가셔야 되고 수능에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오세요. 지금 습관 안 들이면 시간 없어. 내년이야, 그럼. 이거 1년 하지 마, 제발. 제발 끔찍해. 더 이상 하지 마요, 여러분. 봅시다. 공동경비구역 GS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석병장. 자, 인물에는 항상 동그라미 치는 습관 들이자 그랬었죠. 남성식 일병. 수정이 오빠. 인민군 오병필 중사, 전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벌써 사건까지 세팅이 딱 됐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이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남북 간의 어떤 분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분쟁은 누가 해결하겠어, 당연히.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 소피 소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투스타네요. 우리 보타 소장님 밑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게 사건의 촉발이에요. 그래서 씬 넘버 78, 팔각정, 배경. 그리고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조망을 하고 있잖아요. 배경 전체를. 그쵸? 그러면서 갑자기 초점 이동하면서
서류봉투가 딱 내밀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서류봉투로 주목. 그 서류봉투 주목. 다들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어라는 것도 의도적인 장치겠죠. 이 사람들의 신분, 성격, 인물의 성격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죠? 한국 처음 이랬지? 라고 하면서 벌써 성격이 나왔어요. 즉 여기서 나온 건 첫 번째. 소피의 아버지는 어딜까? 잠깐만 어디지? 한국인데?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한을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북한이었던 거죠. 판문각 쪽에 북한 군인이 쌍안경으로 서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의 장면. 그러니까 텍스트가 영화의 장면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서 배경 세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잊혀지진 않았죠. 사실 우리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면 넘긴 건데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끝났을 때 특히 포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포로들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 일단 그게 인적 자원이기도 하고요. 국가적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간첩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야. 되게 복잡한 신분이 돼요. 그리고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념이 다르니까 서로 사륙전이 일어나요. 포로끼리. 그런 상황들. 그 얘기 나오죠.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사이에서의 전쟁, 사륙. 자, 첫 번째, 남으로 갈 거예요. 북으로 갈 거예요. 중립국으로 갔죠. 이게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배우면 뭐 고대 가요, 뭐 고려 가요, 조선 때 있었던 많은 것들, 그 다음에 개화기, 일제, 6.25, 그 이후 뭐 독재, 현대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시대 정신 중에 사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시기의 시대 정신이 굉장히 크게 짙게 영향을 주던 시대고, 그래서 이 배경으로 하는 고전 작품들, 정전들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됐던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소피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하네요. 즉 여기서 성격이 바로 나왔고 세팅이 바로 된 거죠. 소피는 스위스인이지만 소피의 아버지는 인민군이었고, 그러면 이런 남북 분쟁에서는 이걸 빌미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분이 아버지셨던 거예요. 보타 소장이 얘기합니다. 표장군이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등등등등 해서 너는 인민군 장교의 딸이잖아 라고 인물의 성격 맡길 수가 없어라는 사건 맡길 수 없다는 사건까지. 소피는요 개빡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안 그러지만 원래 그럴 수밖에 영화는.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인간의 감정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언어로서 표현이 되지만 표정이나 행동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읽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지대짐작해서도 안 되지만 넘겨짚어서도 안 되지만은 때때로는 직관이 논리를 초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소피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이 작품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커트는요, 지금 여기 출제된 장면은 사실 소피의 감정이입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자랐잖아요. 과연 인종차별이 없었을까? 그리고 얘는 지금 중립급 소령까지 됐단 말이야. 이 시절에 여자가 군대에서 소령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여군이 없었습니다. 정보전에 아주 일부의 여자 스파이 정도로 또는 여성 장교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 간호장교였겠지. 어떤 그 야전 부대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거의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또 여기까지만 할게. 특히 근데 이 상황에서 여성이 군인으로서 소령까지 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얘는 문제가 뭐야? 이미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분명히 얘는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성인이 됐고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직업에서조차도 아버지의 그림자가 자신을 짓누르면 미쳐요, 사람이. 왜? 내 탓이 아니잖아. 심지어 부모 탓이야.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거를 감당할 만한 자녀들은 정말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피는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흥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좀 덜 묻어났지. 계속 볼게요. 필기 하고 있냐? 또 썰 푸는데 막 집중해갖고 듣고. 알았어. 감사하고요. 필기 빨리 필기. 또 뭐라고 해서 듣고. 필기 괜찮아. 열심히 들었으니까 필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쓰다 보면 느낌 잡힐 거예요. 따라 써주시고, 저는 주로 특히 이 작품은 인물 세팅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물 세팅 사이사이에 사건 장면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인물 세팅 중심으로 사건 갈등 중심으로 세팅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 잘 봐주시고요. 조금 이따 또 캐치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봅시다. 자, 중략하고 나서 이제 소피는 어떻게 짐 싸야지, 진짜 말 그대로 짐 싸야지. 짐 싸는 거야.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다가 보세요. 아버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에 내면 심리는 뭐였던 거야? 아버지를 가족에서 지웠던 거죠. 그리고 이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용서이자 자기 스스로의 극복이자 자기 스스로의 치유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나만 해도 한 8년 전쯤에 KT에듀에서 한 20억 못 받았어요. 인강 수업한 거. 한 6년 전쯤에도 스타트업 한 회사에서 강의 납품하고 한 1억 정도 못 받았어요. 뭐 수두룩해. 내가 못 받은 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했잖아. 거기다 이제 많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에 전화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고.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요. 어떻게 패 죽일 거야?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그 증오하는 감정이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해요. 둘 중 하나야. 저 패버리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저 패버리고 내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 게 성장의 극복인 것 같아. 다시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수혜가 또 들어와요. 좀 끝났는데 왜 들어오지? 목파를 짚었다. 자, 사진이 있어요. 몸도 불편한데. 그래서 그 사진, 그리고 그 서류, 수혁이. 자, 그 명령서는 나는 이제 이 일에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네. 근데 친근감이 들었다고 반응을 했어. 무슨 얘기지? 자, 이것도 내면 심리가 나온 거죠. 아하. 지금 얘들 사이에 있었던 거는 총격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JSA라는 남북한이 최전선에서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다가 총격전까지 난 사건에 인민군 장교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뭔가 이 사건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소피는 당황했어요. 아니, 이 아저씨가? 너 씨, 내 목 졸랐잖아요가 되는 거야. 목 졸랐다. 여기도 지금 우리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목 졸은 거겠죠. 맞잖아. 군복안에 받쳐입은 터틀넥 스웨터를 젖혀봤더니 목에 있는 피멍 자국. 야, 나는 흔적이 있는데 이병장은 깨끗하네요. 그럼 이병장과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황했다. 그리고 이병장이 우승자보다 힘이 센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었던 일과 이 사건을 엮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됐고, 이 수정은 누구였냐면 아까 오성식이 동생, 국군. 그래서 내가 알아차렸죠? 라고 하면서. 근데 수정의 초상화는 당연히 남한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정우진? 북한에서 나온 거죠. 인민군한테서 나온 거죠.
지금 무슨 얘기야? 오케이. 난 이걸 근거로 너희가 사실 이랬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들어가 봐야죠. 왜 얘네들은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서로 숨겼지? 오른쪽 넘어가서. 수혁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그래서 매트릭스 치면은 빨간 약과 파란 약이야. 두 가지야. 너 진실을 줘. 거래하는 거죠. 협박입니까? 거래래요. 하나는 진실.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거짓? 근데 실제로는 거짓이 진실? 어쨌든. 자, 그래서 뭐 해주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이미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오경필이 앉아. 정리하면 이거겠죠, 아마. 역순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도 남한 애들하고 북한 애들이 JSA라는 공동경비구호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남한의 병사들과 북한의 병사들 간에 어떤 우정 같은 게 싹 텄을 것이고, 문제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총격전이 생겼고, 그 문제를 소피라는 애가 와가지고 진실을 밝힌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게 영화로서는 매력적인 소재고 영화로서는 감동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보도가 되고 정치적으로 나간다고 쳐봐요. 아우, 막 정신없다 벌써. 벌써 보이죠? 1번, 2번 당들 나타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될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난리칠 거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끝까지 지금 서로가 우정이 있는 거. 왜? 봐봐. 얘네는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되잖아. 맞잖아. 밝혀지면 상대방이 내통을 했네, 이건. 이 새끼 첩자, 깜빵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군인들의 내면 심리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때때로 진실을 숨김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전우의, 그런 동포의, 그런 인간들의 연민과 감정,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 나도 요즘 군대는 안 갔다 왔어요. 아주 옛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JSA 근무를 했다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걸 또 뭐라 그럴까,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뭐 안보식이 투철하지 못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신병교육대라 그래가지고 우리 때 6주 받았거든요. 신병들을 교육하는 굉장히 지옥 같은 한 6주가 있어. 거기에서 전체 300명 훈련병 중에 등수를 매겨요. 내가 전체 2등 했고요. 왜 갑자기 이걸 잘하고 있지? 대적관 경연대회라는 게 있어.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를 주제로 5분간 사단장님 모셔놓고 연설하는 게 있어. 제가 그것도 2등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보관은 투철하고, 그건 이성과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역할이지만 개인적 감정으로는 이럴 수도 있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북한에 만났는데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친구가 될 수는 있는 거지. 더군다나 영화적 상상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정치적으로 받아볼 필요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로 보세요. 됐죠? 여기까지? 필기 캐치는 좀 이따 하시고요. 자, 39번 볼게요. 아니, 뭔 소리야. 소피 아버지는 어디로 갔어? 중립국.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배경 세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정신 중에 하나인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나라는 존재는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중립국인데 사실은 이조차도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광장에서 이명주는 죽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시대는 이렇게 시대가 개인에게 폭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예술적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그랬어요. 요즘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됐죠? 2번 선지.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겁나 있죠. 이건 소피의 성격과 내면 심리와 심지어 사건들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수혁이는 오히려
반응, 내면 심리 보였죠. 친근하다고 느껴졌고. 아니요. 정확하게 이미 전모를 밝혔죠. 정답은 5번. 즉 전체 서사 줄거리를 잡으셨으면 보이셨을 문제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썰푸니까 거기에 막 흘리듯이 하면 안 돼. 필기 다 따라와야 돼. 필기해 주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실전에서 이 느낌 잡는 거야. 자, 40번 문제 볼게요. A에서 이해되는 설명.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포함된다. 자, 이런 게 희곡 시나리오 유형인데 가끔씩 여기서 뜬금포 킬러가 생겨. 얘는 킬러는 아니야. 얘는 장면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각정에서 어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팔각정에서 팔각 판문각 근처에 부감 전경, 부감 주석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하는 거겠지. 그러다가 바로 옆 사람 손까지 오는 거잖아. 원경에서 근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거는 약간 개념적인 부분인데 이 개념적인 부분 잡혔을 거고 그래서 외부 원경에서 내부 근경으로 오는 거죠. 자, 2번 선지. B가 그랬는지는 좀 이따 발췌도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이게 중요한 원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C, 아마 이게 사진이었고 역시 마찬가지 수역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노란색인지 빨간색이었는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었냐 빨간색이었는지 결정이 되겠죠. 맞아, 5번 선지. 이 뭔 얘기지? 아, 맞죠. 지금 수역이는 잘 들어. 이걸 알게 된 건 오고 나서예요. 이게 진실의 대가라는 건 오고 나서라고. 그래서 인과관계와 주체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이 문항의 설계는요. 잘 들어. 이런 게 소설의 구성이에요. 플롯이라 그래. 그러니까 소설의 구성이라는 건 잘 들어. 사건 전개에 서사 전개의 논리예요. 개연성이라고 해요. 즉 소설 구성이 사건 전개,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이게 사실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도 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소설의 구성을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작가의 예술적 장치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 거야? 이유라고 묻는 거예요. 논리적 관계를 묻고 있다고요. 정보 간에. 됐어? 그럼 봐. 지금 수혁이는 소피가 불러서 왔고 수혁이는 그냥 이유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그 거래를 하자고 이유를 알려줬고. 됐어? 만나러 온 이유는 뭐야? 불러서 온 거지. 만나러 온 이유는 불러서 온 거지. 됐나요? 정답은 5번. 필기하세요. 자, 마치고 41번 볼게요. 얘기했습니다. 텍스트를 장면과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 기억과 니은은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방을 내려보는 장면을 설정해서 대치 공간, 자 상대측, 대치국만 뭐 될 것 같고 그게 특수성이다. 이 표현 기법으로 이런 의도 표현하는 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 좀 이따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소피의 성격을 세팅하고 있잖아. 당시 상황은 뭔데? 남북의 갈등과 거기에서 특히 인민군이었던 아버지. 3번 선지. 동그라미 쳐진 얼굴을 확대 촬영해서 소피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가 되게 중요한 사건의 전개 양상이었잖아요. 4번 선지. 대사가 없었던 것 같거든? 소피가 어떤 내면 심리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텍스트가 아닌 걸로 장면 영상을 표출해 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희곡 시나리오는 텍스트지만
잘 들어. 관객은요, 텍스트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배우의 연기와 대사와 장면 소품들로 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로 장면한테 관객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 소품, 인물의 심리를 이렇게 표출하는 부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역시 좀 더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 5번 선지. 비읍은 사건의 맥락에 관계없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 그런 장면이 도대체 어디 있지? B를 와보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시다. 두 개의 장면이 있어요. 여기 소피가 있고요. 여기 병장이 있어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장면이 여기 있어. 소피 얼굴이 있고 목이 있는데 목에 이렇게 막 피멍이 가 있어. 여러분 부분에 훨씬 더 실감나게 이 의미가 들어오는 거는 1번 장면인가요? 2번 장면인가요? B를 봐. 비읍을 봐. 비읍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작가 의도나 상황에 대한 전달이 되겠어? 이거겠어. 당연히. 얘지. 왜 소피가 다쳤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따라서 당연히 클로즈업을 해줘야지. 클로즈업을.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되는 급법은 클로즈업인데 이거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뭐 이런 희곡 시나리오 용어 정리해달라 그러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로 다 번역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클로즈업. 땡겨서 크게 보여주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 소피의 목에 난 상흔을 집중시켜야죠. 정답은 5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필기하시고 필기를 고집어야 돼요. 손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시는 과정에서 복습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으로 여러분 쭉쭉 푸셨을 텐데 영상 잠깐 끊고요.